기억하는데 에너지가 줄어들어가고 심지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지점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기억하는데 에너지가 거의 안 들어요. 그때서야 무제한적 학습이 가능해져요. 그러면 20년 정도 걸렸던 게 처음부터 그걸 알고 들어가면 5년, 심지어 3년 만에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기억을 책상 안에 앉아 하는 학생은 진짜 그 실력 없는 학생들이에요.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 뭐냐면 3가지 힘을 빌리자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언어라는 게, 단어라는 게, 명사라는 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 사과라는 단어를 생각해보세요. 과일 사과. 그럼 사과라는 단어만 알면 그 속에 의미와 상징과 개념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논리적 추론하는 거는 의미를 묻는 거잖아요. 의미는 어디 들어있냐면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바로 사과라는 단어는 먹는다는 행위를 동반해요. 그래서 단어 속에는 행동과 의미와 개념이 들어있어요. 단어만 알면 다른 걸 유추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남성 때 선비들이 가장 많이 배출했고 남성 때 가장 발달한 제도가 뭔지 압니까? 네, 과거제도입니다.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과거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됐을 때가 남성 때입니다. 언제 과거제도가 시작했냐면 수나라 수문제가 과거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확산이 안 됐고 남성이 와서 극단적으로 과거제도가 했는데 자료를 봤더니 과거시험 보는 게 30시간 본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과목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서상경을 통째로 암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내가 던지는 문제의식은 뭐냐면 왜 남성 때 창의력이 경제가 그렇게 발달했느냐. 그게 암기하고 관계 있다는 거예요. 남성의 인구가 몰라도 3천만, 5천만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 남성의 시험이 굉장히 엄격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시험을 받고 시험을 보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암기를 요구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이 암기가 창의성에 반대된다 하면 남성은 왜 그렇게 경제가 발달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경제도 인간의 창의성과 관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독창적, 여러 가지 농업기법, 모든 과학기술 다 집약한 게 경제인데 당연히 창의성이 있어야 되죠. 근데 가장 경제가 발전한 나라가 남성인데 남성 때 과거가 가장 암기 교육이 극단적으로 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수천 명에 대한 모집단이 수천 명이잖아요. 자, 이거는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 뭐냐면 3가지 힘을 빌리자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의 힘. 두 번째, 절차의 힘. 세 번째, 상황의 힘. 자, 간단하게 상황의 힘부터 이야기할게요. 해병대들이 사병을 모집할 때 수영 못하는 사람도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럼 해병대에서 수영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가르쳐야 되잖아요. 해병대식으로 수영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보트에 싣고 바다에 가서 던져버린대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살아나야 되잖아요. 허우적거리겠죠. 그러다 수영을 배운다는 거예요. 가장 잘 배우는 거는 이렇습니다. 상황이 딱 벌어지면 인간은 행동해요. 우리는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보다 상황이 닥쳐오면 행동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행동을 하게 돼요. 진짜 뭘 바꾸기 어려운 거면 그런 상황을, 절박한 상황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가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명작은 마감 시간의 선물이다. 마감 시간이 없다면 명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소설이나 저도 책을 좀 좋아하는데 그 출판사에서 막 닥달을 하거든요. 빨리 원고 보내라고. 그러면 그 압력을 받을 때 마감 시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감 시간이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쟁 때 배수진을 치잖아요. 후퇴 못하도록. 그게 상황의 힘이에요. 그래서 습관을 바꾸거나 모든 거는 상황을 절박하게 만들어라. 그럼 우리는 행동하게 된다. 자, 오케이. 기억에 적용하면 뭐냐면 기억할 시간을 많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중요한 거는 샤워할 때. 샤워 한 10분 정도 빨리 하잖아요. 샤워 10분 동안에 굉장히 기억 어려운 걸 딱 3개를 들고 들어가요. 그럼 10분 내로 다 암기가 돼요. 양치질 할 때 1분 만에 기억하는 거. 기억을 책상 안에 앉아 하는 학생은 진짜 그 실력 없는 학생들이에요. 기억은 가장 잘 걸어 다닐 때, 뛰어 다닐 때 잘 돼요. 뛰면서 기억하라. 그 상황이고. 그 다음에 다시 첫 번째는 뭐냐면 질문의 힘입니다. 질문을 할 때는 항상 딱 하나의 질문을 던져갖고 가장 많은 정보를 획득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만약에 택시를 타고 다른 도시를 갔다. 그럼 그 도시에 대해서 택시 기사한테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져가 가장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그 도시의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가장 종합적으로 많이 알 수 있는 딱 하나의 질문.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 없죠, 별로. 이게 바로 상황을 극단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만 해요. 딱 내한테 주어진 시간이 딱 1시간밖에 없다면 뭘 공부할까? 혹은 내한테 지금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질문은 뭘까? 상황을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굉장히 덴스해지면, 밀도가 높아지면 굉장히 생각이 강해져요. 그럼 딱 떠올라요. 간단하게. 이 도시의 인구는 얼마입니까? 물어보세요. 자, 인구가 100만인 도시하고 인구가 10만인 도시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100만 같으면 적어도 대학교가 몇 개 있었잖아요. 10만 같으면 대학이 있을까 말까 이렇게 되잖아요. 금방 뭐가 오잖아요. 많은 유추가 자동적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서 많은 유추를 일으킬 수 있는 질문. 그 다음에 이제 가급적으로 가장 안 좋은 질문을 이야기할게요. 질문을 빙자하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문을 빙자해갖고 자기 지식을 쇼잉업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가장 안 좋은 질문입니다. 질문은 길어질수록 안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2개, 3개 연속하는 사람은 그 답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져요. 질문은 가급적으로 단답형 하나로 했어야 돼요. 그러면 딱 하나의 질문을 던져갖고 내가 저 사람의 아주 본질적인 무엇을 끄집어내야 돼요. 훔쳐와야 되잖아요. 그럼 딱 하나의 질문을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본인한테서. 질문은 또 중요한 게 남한테 질문하는 건 하수들이에요. 질문은 본인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본인한테 하는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겠어요? 간단히 뭐죠? 뭐가 중요한데? 이 질문이요. 전국을 딱 지르면 뭐가 중요한디? 이 말이잖아요. 뭐가 중요한데? 내한테. 지금 이 장소에서. 그 질문은 항상 내가 헷갈리는 딴 데로 가고 있는 걸 딱 바로잡으세요. 전화를 하고 있는 중에도 갑자기 물을 수 있어요. 뭐가 중요한데? 그럼 내가 왜 전화했지? 저 사람한테 좋은 걸 얻어내야지? 그럼 좋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질문의 힘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질문을 많이 하는 거는 하수들이에요. 최고의 질문은 자기한테 딱 하나의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의 질문을 매일 매순간 하라는 거예요. 공부할 때 지금 뭐가 중요한데? 1시간 공부할 때 뭐가 중요한데? 요점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브레인은 그냥 요점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물었을 때 찾아서 답을 해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데? 본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질문은 타인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자신한테 하는 게 최고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읽은 책이나 논문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한테 하는 건 질문이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생각합니다. 타인의 데이터베이스를 믿는 것보다 교과서나 논문을 믿는 게 훨씬 확실하잖아요. 맞죠? 타인한테 질문할 필요 없습니다. 타인한테는 질문하는 게 아니고 타인한테 의견을 묻는 겁니다. 의견은 그 사람의 느낌을 묻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절차의 힘이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포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절차의 힘은 간단해요. 한꺼번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문가가 되든지 하면 10년씩 걸리잖아요. 그럼 그걸 나눠갖고 최소 단위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 내가 체중을 빼고 싶다면 최소 단위가 뭐겠어요? 간단해요. 매일 체중을 재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작가가 되고 싶다면 최소 단위가 뭐예요? 자판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글을 잘 쓰는 게 최소 단위가 아니에요. 그거는 최후 단위예요. 최후에 따라 일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최소 단위를 찾아내는 게 절차의 힘인데 최종 결과를 갖고 와서 지금은 10년 후에 도달할 그걸 달성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황당하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 그게 최소 단위예요. 그러면 작가가 되는 건 10년 후예요.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글을 잘 쓴다가 아니에요. 심지어 글을 읽는다도 아니에요.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글을 잘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일단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잘 쓰는 거는 3년, 5년 후에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잘 쓰게 된다는 거예요. 자판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자판을 두드리다 보면 단계적으로 인프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의 힘의 핵심은 최소 단위를 찾으라는 거예요. 최소 단위가 찾으면 왜 자동으로 돌아가게 됐냐면 그 최소 단위는 자가 발전을 하게 돼요. 제가 알아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의 힘, 절차의 힘, 질문의 힘을 껴있는 모든 순간에 능수능란하게 서는 단계까지로 올라가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다르게 보면 안 돼요.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많이 쓰다 보면 질문의 힘이 강해지면 이 질문의 힘을 공부하는 데 써보세요. 그러면 요점을 파악할 수 있겠죠. 뭐가 중요한데? 지금 내용에서 뭐가 중요한데? 묻게 되죠. 요점을 찾는 훈련을 5년, 10년을 하다 보면 요점의 왕을 만나게 돼요. 요점의 콰를 만나게 돼요. 그걸 내가 새로운 용어로 결정적 지식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면 이야기했죠. 기억하는데 에너지가 줄어들어갖고 심지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지점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기억하는데 에너지가 거의 안 들어요. 그때서야 무제한적 학습이 가능해져요. 물론 그 단계는 한 10년, 저 같은 20년 훈련을 하면 그 단계에 도달을 하는데 그때서 마지막 결론이 되는 거는 창의성으로 결론이 난다는 겁니다. 창의성은 결과로서 오는 겁니다. 창의성. 그래서 마무리하면 오늘 이야기는 기억이 창의성이고 미학의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원재료가 되는 거예요. 기억이 왜 준화되어 왔느냐? 기억이라 적고 감정이라 읽으면 돼요. 그럼 감정은 뭐냐? 우리의 운동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운명이 감정에서 결정이 되고 그 감정은 바로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철저히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넓은 평수에 살고 싶듯이 기억이 많으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정신적 환경은 굉장히 넓고 광대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넓고 커지는 걸 넘어서 갖고 그때서야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경지까지 오르게 되면 판단이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그걸로 빨리 가는 길은 우리가 그동안에 버렸던 그 기본 팩터, 세계 지도, 그 다음에 결정적 지식, 그걸 초과 학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20년 정도 걸렸던 게 처음부터 그걸 알고 들어가면 5년, 심지어 3년 만에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럼 이 결정적 지식은 자연과학 한 20개 넘는 분야에도 각 과목당 3개를 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건 진짜 대단한 발견이에요. 결정적 지식은 3개를 넘지 않는다. 2개 내지 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공략을 하면 돼요. 그것만 철저히 장기 기억으로 넘겨놓으면 그 결정적 지식에 연결된 지식이 적어도 10개에서 수십 개가 돼요. 그러면 책 한 권이 다 결정적 지식 하나로 따라와요. 자, 지구과학에서 결정적 지식은 지구가 암석형 행성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지구가 여기 있다 합시다.
저 코어는 주로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멘털청이라 그러잖아. 이거는 주로 SiO2로 되어 있어요. 간단히, 자, 이걸 광물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지구과학에서 결정적 지식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지구는 광물로 되어 있으면 실리콘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 알죠? 그 다음에 지구는 대양과 대기와 대륙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대기와 대양과 대륙을 제가 만들어 볼게요. 결정적 지식. 지구는 이 산소가 강물 속에, 이 멘털청 속에 99.999% 이 멘털청 속에 산소가 들어있어요. 대기 중에는 산소 분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모든 게 지구를 이해할 때 결정적 지식은 뭐냐면 광물 관점에서 보면 산소입니다. 자, 산소는 마이너스 2가로 되어 있어요. 됐죠? 그러면 이 산소 마이너스 2가하고 결혼식을 내가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수소 양이온하고 결혼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뭐냐 하면 C. 자, C는 4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 실리콘은 4 플러스입니다. 실리콘도. 자, 그럼 결혼식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구과학하고 화학에 걸쳐서 결정적 지식은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거시적 물질, 광물하고 암석은 다 전기 중하랍니다. 전기가, 엄밀히 전하라 부르는데 전기가 제로가 돼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제로를 만들어 보세요. 자, 이거는 플러스가 2잖아요. 플러스가 하나잖아요. 마이너스가 2개죠. 제로를 하려면 플러스가 1개 더 와야 되죠. 그러면 H가 2개 와야 되죠. 그러면 적어 보세요. H가 2개 오고 산소가 오면 되죠. 전기 제로 됐죠. 이걸 물이라 그래요. 이걸 모인 걸 이게 바로 대양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대양을 만들었어요. 바다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탄소라는 원소, 이온하고 산소를 결혼시켜 보세요. 결혼시키면, 자, 이거 전기 중하. 이게 결정적 지식이에요. 화학하고 지구과학에서 결정적 지식은 전하 중하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시적 물질은 다 전기 중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걸 한번 보세요. 자, 이거 2개 결합하면 중성이 되려면, 자, 이거는 마이너스니까 이거 플러스 하니까 이게 2개 와야 되죠. 산소가 2개 와야 되죠. 그럼 C는 하나 있고 산소가 2개니까 이산화탄소가 되죠. 이게 초기 대기입니다. 초기 대기 산소 2가 아닙니다. 이거는 20억 년 이후부터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기가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지구 멘털청을 지각하고 멘털청을 만드는 거는, 요거에 보시면, 요것도 마이너스 이고, 이거는 플러스 하잖아요. 그럼 산소가 2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SiO2가 되죠. 이걸 뭐라 그러느냐면, 지각, 멘털. 자, 이걸 다르게 부르는 이름을 써볼게요. 이걸 뭐라 하냐면, 실리카, 규소, 규산. 그 다음 이걸 또 뭐라 부르냐 하면, 유리. 이걸 모래. 다 이렇게 부릅니다. 주성물이 이겁니다. 됐죠? 한꺼번에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결정적 지식을 쓰면 지구과학의 결정적 지식은 뭐냐면 전기 중화, 전하 중화입니다. 이 원칙 하나로 다 풀립니다. 자, 그럼 또 다르게 해볼까요? 자, 조금 복합적인 한번 해볼게요. 또 지구과학의 또 결정적 지식은 인수분해입니다. 의외로, 이거 뭐 수학에 나오는 인수분해를 왜 이야기를 하느냐 보여드릴게요. 자, 강물 중에 그 장석이 나오는데 빨리 한번 볼게요. 장석이 이렇습니다. 2KAlSi3O8 이게 K장석입니다. 그 다음 플러스 2H2CO3 탄산하고 물 한 분자하고 결합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지구과학에서 중요한 분자식이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Al2Si2O5 OH4 플러스 2HCO3 마이너스 플러스 4SiO2 플러스 2K 플러스로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전하 중화가 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요게 마이너스가 2개 있잖아요. 요거 플러스 2개 있잖아요. 그래서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고령토라 그래요. 캐올리나이트.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흙의 주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분해해 볼게요. 전부 다 인수분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Al2O3 플러스 2SiO2 플러스 2H2O 이렇게 나와요. 대충 계산해 보세요.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Al2O3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 따지면 산소가 5개, 4개, 9개잖아요. 4개, 6개, 9개 맞잖아요. 이렇게 분해된다. 여기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강물은 인수분해를 하면 대략 7개의 산화물로 다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 지식이에요. 나눠지는 과정이 빨리 할게요. 자, 가장 많은 게 SiO2, 두 번째 Al2O3,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 FeO, 네 번째 뭐가 나오냐면 CaO, 그 다음에 MgO, 그 다음에 K2O, 그 다음에 Na2
O. 요 7가지 구성 산화물로 다 나눠진다는 거예요. 거의 1500개 강물이 다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강물들이. 그래서 자, 요거 한번 분해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예. 어떻게 되느냐 하면 Al2O3 플러스 6SiO2 플러스 K2O 대략 이렇게 분해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강물학의 결정적 지식은 인수분해라는 거예요. 됐죠? 의외로 딴 데 결정적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내가 좀 설명드렸고, 자, 마무리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광물은 또 인수분해 관점에서 분해를 잘 해봐야 돼요. 자, 우리가 저 중고등학교 때 이런 거 배우잖아요. 탄산 분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H2CO3잖아요. 탄산, 그 다음에 황산, H2SO4, 그 다음에 규산이 있습니다. H4SiO4. 자, 이런 규산이요. 자, 그러면, 자, 이걸 탄산, 이걸 황산, 이걸 규산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걸 분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CO3 이가가 나오고 2개의 양성자가 나와요. 이렇게 분해가 돼요. 자, 이건 어떻게 분해될까요? SO4 이가가 나오고 2개의 양성자가 나와요. 자, 이거 분해하면 SiO4 4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4개의 양성자가 나와요. 됐죠? 전부 다 전기 중화 원리 하나만 다 계산이 돼요. 자, 그러면 재밌는 게 지금 SiO4가 빠져나오면 요거만 해볼게요. 자, 요게 바닷물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빠져나오면, 자, 바닷물 속에서 이 탄산이 분해되면 이게 나와요. 이걸 중탄산염이라는데 이게 나오면 이거는 곧장 어때요? 바닷속에 칼슘이 많아요. 칼슘 이가가 많아요. 그럼 이거하고 결합하면 어떻게 되죠? CaCO3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기 중화죠. 이거는 석회암이라 그래요. 됐죠?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 하나 보여줄게요. SO4 이가하고 또 칼슘이 결합하면 어떻게 되죠? 네. 바로 이게 뭐냐면 CaSO4가 되죠. 요거는 CaCO3가 되고 이거는 CaSO4가 되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석고라 그래요. 어마이 사이언스.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지구과학에서. 자, 그대로 다는 거. 요거는 바로 규산염 강물을 나오는데 그래서 요거는 지금 SiO4 4가하고 만약에 2개의 마그네슘이 들어간다면 되잖아요. 제로가 되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하니까네. 해주면 바로 Mg2SiO4가 되죠. 그럼 이런 강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 있는 탄산, 황산, 규산 요렇게해서 강물이 크게 있는 강물이 뭐였냐면 탄산염 강물, 규산염 강물, 황산염 강물, 그 다음에 뭐가 또 있느냐 하면 인산염 강물. 이거는 생물학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산염 강물. 인산염 강물은 바로 인산염이 뭐라 하냐면 PO4, 3 이온이 결국은 누클레오타이드,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을 결합해 줄 때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결정적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은 탄산염, 규산염, 인산염, 황산염 중요한 4개 강물이 있어요. 그거 전부 다 어디서 왔느냐 하면 이거 전기 중성 이 원리 하나에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도 전기 내가 분해했잖아. 인수분해를 다 했잖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수분해를 했더니 바로 지금 요 7개 SiO2, Al2O3, FeO, CaO, MgO, KO. 요거는 뭐냐면 내가 자주는 나, 마, 칼, 카. 요게 금속 양이온. 요 4개로 갖고 산소하고 결합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지구과학이 딱 보이는 거예요. 지구가 어떻게 보이는지 아까 있죠? 바로 저 O하고 산소가 만나서 수소가 만나서 물이 되고 O하고 카본이 만나서 이산화탄소 대기가 되고 O하고 실리콘이 만나서 멘털이 되고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지구과학하고 화학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뭘로? 분자식으로 보면. 그 분자식으로 보면 지구과학이나 화학이나 뭐 그 비슷한 학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정적식이 뭐냐면 바닥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식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대칭화, 모듈화, 순수화를 결정적식하고 결합을 하면 본인의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어요. 이 단계부터를 창의적 단계라고 그래요. 오늘 강의의 결론이 이겁니다. 결정적식 왜 하느냐? 궁극적으로 창의적인 인간이 되어야 돼요. 창의적 인간은, 창의성은 초등학교용이 아닙니다. 창의성은 전문가용입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